18년도에 확 올렸다가 19년도에 10.9% 조금 조정을 했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2.87%. 안녕하십니까, 세구 세무사 박정입니다. 오늘 날짜 7월 30일이고요 7월 25일까지 부가세 끝낸다고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 근로자 문제,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자, 이번에 2020년도에 최저시급이 8,590원, 2.87% 올랐죠. 19년도 대비 3% 보면 되죠. 2019년도는 8,350원, 10.9%, 11% 올랐죠. 그 다음에 18년도는 16.4%, 뭐 16.4%. 그래서 3개년 평균 내보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10%가 올랐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여기에 반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보니까 17년도가 1.9%, 2% 정도 올랐죠. 18년도가 1.5%, 19년도도 1.5%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3개년 평균 해가지고 임금은 10%가 올랐고, 물가는 이제 2%가 안 되게 올랐죠. 한 1.7%? 요 정도, 1.7%도 안 되게 올랐죠. 뭐, 요 정도 올랐는데, 제가 세무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근로자분들보다는 사업자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들 입장이랑 근로자들 입장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단순히 임금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4대 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으로 쳤을 때 사업자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장기요양 한 3.5%, 고용보험 0.9%, 그 다음 산재 뭐 대충 한 1.5% 요 정도 잡고 하면은, 근로자한테 만약 월급을 200만원 준다 그러면은 사업자는 별도로 200만원에 대해 4대 보험 신고하기 위해서는 20만원의 4대 보험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 이제 1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퇴직금 10%도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200만원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40만원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 한 명을 더 씀으로 해서 그 근로자가 쓰는 소모품 또는 식비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상 최소 200만원 월급자에 250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실제 인건비에 대해 체감하는 이제 그거예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들고 싶다 또는 근로자가 들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요건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 강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낸다 안 낸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강제예요. 즉 200만원 이제 임금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월급 인상 부분에다가 별도로 4대 보험 10%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 퇴직금에 대해서 또 10%를 또 더 해야 돼요. 즉 만약에 10%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생각하는 거는 월급이 10% 올랐지만 총괄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거는 10%가 아니라 12%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가는 평균적으로 1.7% 올랐다고 볼게요. 1.7% 정도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이 10%가 올랐다. 좀 안 맞지 않나요? 자, 임금이 이제 10% 올랐다라는 거는 구매력으로 봤을 때 내가 구매력이 10%가 향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경제적으로 물가가 10% 올라버리고 임금이 10%가 올랐으면은 이게 똔똔이가 돼서 임금 인상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는 1.7% 정도 오르고 임금은 10%가 올랐어요. 지금 어떻죠? 장사 더 잘 되나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그만큼 올랐으면은 그만큼 소득이 더 많아졌으니까 사업자들 기준에서는 장사가 더 잘 돼야 되고, 물가가 1.5%, 1.7% 임금 인상보다 훨씬 적게 올랐으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그만큼 장사가 더 잘 돼야 되고 소비도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사업자 편에 좀 치중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제가 세무사 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임금 인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일단은 편차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경제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있는 대구 경상북도가 약 한 100조 정도가 돼요. 2019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100조가 되고 경상남도가 한 108조가 되거든요. 경상도 다 합해가지고 210조 정도 됩니다. 서울이 372조예요. 경기도가 414조입니다. 경상도에 뭐 4배라 하면 4배죠.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뭐 전국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죠. 즉,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경제 규모가 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책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인상에 따라서 단순 임금 인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4대 보험이나 퇴직금적인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될 때 지역적인 부분을 너무 좀 배제하지 않았나. 지금 젊으신 분들, 저도 젊지만 뭐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요. 이제 공장을 하시거나 농어촌 쪽에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인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화가 잘 통하는 한국인을 쓰고 싶어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일을 하길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점심 먹고 다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빈자리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채우게 되고, 어쨌든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장도 최저시급이 지급이 되고요. 뭐 제가 편의점을 욕하는 건 아닌데, 편의점도 힘든데 되게 힘들겠죠. 근데 편의점이랑 공장이랑 일하라 그러면은 전 당연히 공장이 훨씬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쇳가루 마시면서 또는 섬유 냄새 마시면서 하는 거라, 일단 편의점 지금 날씨에 에어컨 나오잖아요. 저희도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편하게 일을 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 업무의 특성을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편의점 알바도 똑같이 최저시급, 공장 알바도 최저시급. 근데 여기서 공장 같은 경우는요, 또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야간수다, 뭐 심야수다, 초과수다, 이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데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업장은 규모가 좀 큰 사업장 아니고서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최저시급 2020년도 최저시급이 2.87%, 정부에서 확 깠죠? 보면은 16.4%, 18년도에 확 올렸다가 19년도에 10.9% 조금 조정을 했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2.87% 확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 자체도 통계적인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급진적으로 하고 사회 곳곳에서 불만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저는 좀 싶고요.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댓글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들에 대한 임대료가 문제다,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대업자들도 상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업자 편들어서 또 얘기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한 번 또 지금 월세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안 나왔을 거예요. 입장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실성 있게 5억짜리 분양상가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5억짜리 분양상가를 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을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조차 이제 할부나 리스로 이제 사는 시기에서
5억짜리 분양상가를 사는데 보통 70% 대출을 받아요. 사업자 대출로 70% 대출을 받으면은 자기 자금이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자, 5억에서 30% 자기 자금 30% 필요하죠.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3억 5천은 대출이 나오는데 실제 필요한 돈은 5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양상가라는 물건을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4.4%. 이제 4.4%에 대한 이제 등기 비용을 하면은 취득세가 최소가 2,2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5억에 대한 복비 9%, 0.9%, 부동산 중개 수수료 쓰면은 450만 원. 그래서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 법무사 수수료도 이제 없고요. 그냥 최소 금액으로 했을 때 1억 5천이 아니라 1억 7,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1억 7,650만 원이라는 자기 자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3억 5천은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1금융권 가면은 신용등급이 2, 3등급이신 분들은 한 3.78% 정도의 금리를 끊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꺾개라 그러죠. 금융권에서 뭐 이 상품도 좀 가입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낮춰가지고 금리 한 3.8% 정도에 이제 나머지 3억 5천을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3억 5천 기준으로 해서 3.8% 이자로 치면은 연간 이자 비용이 1,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본 1억 7,650만 원에 대해서 금리 좋게 쳐줄게요. 2%를 쳤을 때 한 이자 수익이 35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간 이 물건을 소유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적, 금융적인 성격이 한 1,700만 원 나옵니다. 1,700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이제 재산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또 나와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제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고를 못하게 되면은 세무적으로 세무사를 쓰든 이제 또는 그런 수수료가 나오겠죠. 또는 또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하자 보수 비용이 또 발생할 거고요. 자, 또 공실이 발생했을 때 공실에 대해서 관리비, 즉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생각을 하고 부동산 복비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정말 최소화로 잡았을 때 연간 2천만 원은 5억짜리 분양상가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경비가 깨져요. 그러면은 얼마를 받아야 이게 월세가 적정할까요? 건물을 이제 구입하신 임대인 입장에서 5억짜리 분양상가에 대해서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2,400만 원이죠. 2,300만 원에서 연간 경비 2천만 원 깨지고 나면은 그 사람 손에 남는 거는 400만 원이에요. 자, 400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또 나가겠죠. 뭐 세금 나가고 이런 거 치면은 300만 원 남는다 칠게요. 세금도 나갈 거고 건강보험료도 나갈 거고 국민연금 나가더라도 국민연금 다시 타먹으니까 없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5억짜리 분양상가를 통해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월세를 300만 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그래도 재미가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월세 300만 원이면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거래가 형성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즉 공실일 가능성이 또 계속 커지는 거죠. 공실일 때는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것 또한 마이너스예요. 즉 이래저래 했을 때 2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건물이라는 이제 임대업이라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세무 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임대업이라는 것 자체가 불로소득은 아니다. 나름의 이제 재테크 일원으로 이제 보는 시각인데, 너무 댓글들이 이제 뭐 건물주들이 다 잘못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돈을 투자하고 대출 이자 비용 나가고 이러한 경비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월세 수입을 다 가지는 건 아니다. 그냥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해가지고 인건비 비중이랑 임대 비중이랑 치면요, 임대비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제 장부를 여러 사업자들을 장부를 쳐보면서 뭐 서울을 가면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대구를 기준으로 쳤을 때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되게 미미해요.
월 매출 5천만 원 찍는 식당이 임대료가 270만 원입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임대료 270만 원은 큰 비중은 아니죠. 근데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인건비 비중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오늘 이 영상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인건비, 임금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도 많이 하고 최저시급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이제 있는데 하루빨리 좀 이게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부가가치세 끝나고 좀 이렇게 한다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영상을 좀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